더불어민주당이 대통 벤스를 맞아서 멘트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았거든. 정말 공에 공을 들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공 들이는 천만한 거지. 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이런 게 필요하다. 2030. 본인이 2030 세대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정말 깊은 고민. 2030 세대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고민을 함께 해줘요. 윤석열 후보는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일반 청년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인정하세요, 먼저. 서민 대통령이 아니라도 서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민다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감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동선 자체를 그렇게 짰습니다. 2030을 공략해라. 그래서 뭐 계속해서 2030과 만나고 2030이 관심 가질 만한 이런 정책적인 어젠다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왜 두 후보는 2030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인가? 초반의 대선 판세를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시고 이 문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뭐 지금 윤석열 후보도 뭐 피선거권 연령을 확 40세인데 현행 이걸 뭐 확 낮추겠다 하고 네. 또 야구장에도 가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뭐 메타버스 해서 이제 젊은 층과 만나면서 계속해서 또 가상자산 뭐 과세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도 쭉 하고 2030 잡기 그야말로 서로 그냥 경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아니, 당선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당연히 당선되려고 그러죠. 예. 아니, 그러니까 당선되려고 2030 마음 잡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동안에 그러면은 2030에 대해서는 왜 푸대접 했느냐. 그동안에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았거든. 파생 가치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선거 때 보면은 2030 표가 좀 흩어져요. 흩어져. 어느 한 정치 세력에 몰리지 않아. 네. 이게 집단 투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투표율도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2030이 중요한데 정말 공에 공을 들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공 들이는 척만 한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2030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제 환경이 악화되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아니 2030 말만 2030 이야기하고 우리 위해서 뭘 해줬냐 이러면서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앵그리 버드지.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은요 앵그리 버드 돼야 그제서야 이제 신경 써. 네. 그게 깜짝 놀란 게 뭐예요? 네. 지난번 일단 총선 때 봐요. 작년에 총선 때 보니까 2030이 확 몰아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로 87년 이후에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승한 적이 있어요. 이 정도가 180석 없잖아요. 네. 그거는 대통령 지지율 누가 띄워줬어요? 2030이 띄워줬어요. 대통령 지지율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공공행진할 때는 20대, 30대가 붙어야 공공행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행진 돼서 완전히 압승을 했잖아요. 총선 때.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2030이 이번에는 만날 발목 잡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번 밀어줬어. 마음대로 한번 해봐. 만날 그 2030 이야기를 노래를 불렀으니까 한번 해줘봐. 대통령도 페미니스트 대통령 그러고 2030 일자리에서 해봐. 그랬더니 웬걸? 뭐가 있어요? 부동산만 터지지, LH 문제 생기지, 2030 인천국제공항 정규직도 안 되지, 조국 사태 터지지. 이게 뭐야? 이게 2030 원한 거야? 이거야? 화가 난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소 국장님 아실 거예요. 20년, 30년 전에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언론사에 원서 내면 돼. 된다는 희망이 있었어. 뭔가. 그렇죠. 왜? 그리고 경쟁 유익이 그다음 치열하지도 않았어. 물론 우수한 인재들이 몰렸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열심히 해도 안 돼. 아무리 열심히 해서 토익 900점 받고 토플 만점 받았는데도 안 돼. 왜냐하면 이제는 뭐 아버지 백, 할아버지 백, 할머니 백, 어머니 백, 친척 백, 삼촌 백, 백을 온통 써 제일 백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희망을 갖기가 이게 무슨 힘들었다. 공정한 사회? 이게 화가 났어. 네네네. 이미 이 구조적 불평등은 어느새 계층사다리라는 건 없고 이미 강남에 빌딩 지은 사람이 인생이 다른 거고 저 시골에서 초가 상간 불태우면서 공부해서 소 한 마리 팔아서 온 사람이 인생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20, 30대가 화가 났네. 그래서 밀어줬어요 일단 총선에서. 네. 그래 당신들이 바꾼다며.
한번 바꿔봐. 안 바뀌잖아요. 이 분노가 앵그리버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LH 사태가 딱 터지고 나니까 4월 보궐선거. 그래? 무조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야? 아니야.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오세훈 후보를 밀어붙인 거잖아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너무 좋고 예쁘고 좋아서 존경스럽고 찍은 게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약속 안 지켜? 네. 그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20대, 30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 중요하면 지금 난리법석을 떠는 거잖아요. 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에요. 31, 2%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40대 정해졌어. 이재명이야. 네. 대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것도 가지고 뭐 40대 아니 다 아닌데 왜 그래 이렇게 저기 댓글 쓰지 마시고 네. 40대는 큰 틀에서 대체적으로 이재명이에요. 자 60대 70대 이상 윤석열이에요. 네. 그럼 50대는 반반이야. 그럼 어디를 잡아야 돼? 2030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본 게 저번에 6월 달에도 봤잖아요. 2030이 와 하면서 네. 이준석 당대표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야. 아 이러다가는 우리가 2030 못 잡으면 정권 교체당하는 거네. 정권 또 유지 못하는 거네. 또는 2030 잡아야 우리는 정권 교체할 수 있겠네. 이 생각이 터드득 든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맞지도 않는 막 2030 붙들겠다고 난리법석을 들고 우리 시사 끝장 좀 보고 가세요. 제발. 무슨 이야기냐? 일단 경청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그다음에 경청. 20대, 30대 여성도 다 달라요. 네. 자, 경청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공감입니다. 온 마음속으로 공감해야 돼요. 제발 좀 아는 척하지 마세요. 네. 막 난리에 국회의원들도 나와서 아이고 20대 30대 내가 잘 알아요. 우리 지역구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만나면 속에 있는 말 다 안 합니다. 그리고 일단 유명한 사람 오면은 그저 그 사람이 온 것만으로 우왕좌왕 그냥 어수선하니까 속에 있는 말을 다 안 해요. 정말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2030 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따로 공개하지 말고 자기 그냥 이 정치 쇼 하려고 만나지 말고 제대로 만나세요. 뭐가 힘든지. 그때 공감이 되는 겁니다. 네. 공감이 되고 뭐가 중요해?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된통 된세를 맞은 건 아는 척을 한 거예요. 마치 저는 뭐 초선 의원인데 알아요. 2030 말.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이야기. 그 초선 의원들 보세요.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입으로는 뭐 서민은 뭐가 중요하냐. 정말 같은 눈높이에서 난 당신 몰라요. 난 뭐 그동안 정말 기득권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그런 나와 다르다는 거 알아요. 뭐 사과 반성이 중요한 게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는 척하지 말고 그걸 공감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다 공감이 안 돼요. 공감하는 척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듣고 나서 다는 못하겠는데 제가 이것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정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 제발 하지 마세요. 공정 이야기하고 무슨 어려운 수식어를 뭐 시대정신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2030이. 뭐냐? 이들은 기회가 없어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정말 영화배우 하고 싶은 사람이 영화배우 할 수 있게. 왜 영화배우를 어떤 사람만 할 수 있고 특수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대학 상관없이 지금 대학 서열도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많은 대학들이 더 이게 누가 골목대장이 된다고 해서 그 나라의 교육이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 무슨 고대, 연대 이대로 가서는 안 돼요. 이런 것도 고민 안 하는 거죠. 왜? 내가 그 대학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벌써 처지가 다른 거예요. 정말 그 깊이 있는 고민에서 대학을 안 나오면 어때요?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 그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 오징어 게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정말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못해. 부동산 해결 다 못해요. 부동산도 맨날 해결할 것 같이 뭐 감독원을 두고 애당초 되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자, 뭐라도 하나 20대, 30대를 위해서 20대 여성, 남성을 위해서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서 그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2030이요. 지금 안 움직입니다. 12월 달 안 움직여요. 1월 달 안 움직입니다. 2월 초순부터 움직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을 때 더 고민해보고 자기들끼리 이제 SNS에 소통을 합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했는데 정말 만만의 콩떡 같은 이야기다, 개딱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건 좀 기다려 들을만한데 이건 고민했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네. 그때 서서히 효력이 나와요. 그때 마음을 잡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꾸준한 어떤 진정성, 그죠? 진정성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리고 제 이야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맨날 선거 때만
부랴부랴 야단 법석을 씁니다. 뜹니다. 네. 그때만 돼서 뭐가 어떻고 20대 간담회를 하고 정작 되고 나면 끝날 때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런 태도 보이면 큰일 납니다. 정말 이 대선 운동 과정에서부터 나는 계속 경청하겠습니다. 계속 듣고 내가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2030 세대의 마음을 잡겠습니다. 20대가 30대고 30대가 40대 되고 40대가 50대도 되고 그 변화의 과정 동안에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려고 정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돼야 돼요. 지금 이번 대선은 아까 배 소장도 말씀드렸다시피 40대는 이재명 후보, 50대는 좀 갈린 흐름,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 이렇게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2030이 대선의 승자를 결정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배 소장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각각의 이제 2030에 대한 접근법이 조금 다른데 두 대선 후보에게 일종의 좀 조언이라고 할까요? 이재명 후보 이런 게 필요하다. 2030. 윤석열 후보는 이런 게 또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는 일단 버리세요. 뭘 버려요? 본인이 2030 세대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것부터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자꾸 생각하는 것이 2030을 좀 알고 있다. 기존에 2030이 그만큼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거든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기대치를 본인이 세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2030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100%면 반만 생각하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성이 교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버려야 된다. 네. 정말 버리고 우선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정말 깊은 고민. 2030 세대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고민을 함께 해줘야 돼요. 그 고민이 중요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국가대표 잠바입고 한국 시리즈 가고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접촉인데 접촉보다 더 중요한 건 접촉도 형식입니다. 네. 더 중요한 건 공감이에요. 왜냐하면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고 네.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일반 청년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인정하세요. 먼저. 예.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어리어리한 집에 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힘들고 막 자취하고 부모님이 노동자고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책을 읽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그 형식을 뛰어넘는 그 감정의 교감. 서민 대통령이 아니라도 서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민다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청년다운 생각을 하는 거죠. 나와는 인생이 다르다. 난 10년 동안 고시 공부하면서 사실을 패스를 했고 그리고 검찰총장의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많은 청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들까. 이들의 실패는 뭘까. 실패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네. 한국 시리즈에서 지는 팀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네. 그 공감. 그 공감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무슨 제안을 못해도 돼요. 뭐 아이디어가 안 나와도 돼요. 정말 그 눈빛. 아, 저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해하는 척만 할 뿐이냐. 그거가 안 돼요. 특히 20대 여성에게 30대 여성에게 윤석열 후보는 이 보수에 대한 반감을 어떻게 씻어낼지 그 부분을 깊은 고민을 해야 돼요. 네. 보통의 여성들이 아니라 20대, 30대 여성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 이재명 후보는 자기를 오롯이 모든 백지 상태에서 이들의 마음을 서로록 빨아들이는 본인의 선입견을 다 내려놔야 돼요. 네. 그럴 때 2030 마음을 잡을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이번 대선은 2030에서 판결이 난다 안 난다. 그래서 안 난다는 거예요. 왜? 2030의 마음을 두 후보가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안 돼. 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나옵니다. 어허. 지금 안 나와요. 지금은 여전히 두 사람은 짧은 기간 동안 아는 척을 할 테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척을 할 테고 척척단다고 척척박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결정한다? 요거는 오늘 다루지는 않습니다. 50대가 결정합니다. 아하. 이건 또 이제 새로운 비밀입니다. 예,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소장이 2030을 공략하기 위해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에게 주는 팁 무엇이었는지 잘 들어봤습니다.